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9월 모평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 저는 최서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최서희 선생님 때문에 밝아진 화면이 저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시험 치르느라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죠. 네, 정말 이 과정을 잘 버텨낸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우리도 고생 많았잖아요. 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진짜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진짜 사회적인 그 관심이 굉장히 큰 시험이었다 보니까 이 시험 막 준비하는 과정이 평소보다 더 긴장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시험지를 딱 받아서 풀고 긴장되는 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네, 시험 하루 종일 치르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 수능 직전에 평가원이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그런 시험이라는 점,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어로 치자면 뭐 다른 과목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시나 EBS 수능 연계를 잘 체감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을 테고요. 네. 전체적인 난도의 측면에서는 뭐 아무래도 6월 모평과 직전에 여러분들이 치렀던 시험과 대비를 해보는 게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만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네, 그렇죠. 까다로웠죠. 굉장히 6월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좌절감을 느낀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무너져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선생님들이 여러분 손잡고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좀 따라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알려드릴 거니까 다시 힘을 한번 내봅시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뭔가 되게 쉬워질지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네. 뭐가 큰 변혁이 있을 것처럼 막 대단한 큰 변화가 엄습해올 것처럼 생각했지만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시험이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는 게 수험생으로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신유형이다라고 할 만한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문항의 유형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안정적인 유형으로 좀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네. 먼저 제일 학생들이 또 관심 많았던 독서 분야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독서를요, 제가 1, 2부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한 어떤 접근 방법이나 앞으로 남은 기간의 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우선 분석을 해보면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죠. 이건 6월에서부터 이어지는 어떤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EBS 연계 교재의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전체 4개의 세트 중에 독서 방법론, 우리 흔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지문이요, 모두 다 연계가 되었고요. 단순히 개념만 연계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문항의 연계까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어떤 세트라고 한다면 역시나 인문 주제 통합, 그런 지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우리 수능 완성 교재의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그 주제 통합의 그 형식을 거의 유사하게 구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보기박스 안에서 있는 정보를요, 본 지문으로 끌어와서 재구조화해서 여러분에게 수능에서 연계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 문항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여러분, 과학기술 지문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11번 같은 경우는 보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줬죠. 이 사례 적용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흔히 많이 만났고 그동안 익숙하게 연습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본 지문의 핵심 개념을 좀 이해를 한 바탕에 두고 보기에 알코올의 농도 측정하는 그 원리에 적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사고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여러분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으나 답은 잘 찾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지문 안에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만 더 뽑아보자면 16번 문제 어떻게 보셨나요? 인문 주제 통합에서 이 문제 자체도요, 일단 가, 나를 다 확인을 해야 됐고, 그리고 보기박스 안에 유토피아라는 또 새로운 개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변치 않는 진리, 이거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그렇지,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에 주목을 해서 좀 정보를 우리가 뽑아서 잘 정리를 할 수 있었는가, 그거 확인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문 세트들은 어쨌든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네. 네. 네, 선생님. 네.
문학도 잠깐만 독서 한 네. 가지 얘기 덧붙이고요. 네네. 독서 여러분들 그 올해 평가원이 발표를 이제 몇 달 전에 이미 했죠. 연계의 체감률을 높이겠다. 여기에서 문학이 연계의 체감률을 높이는 방식이 있고요. 독서가 높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학은 높이는데 어떻게 보면 높이는 정도의 어떤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지문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던 방식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만약에 본다면, 물론 문항에서의 연계도를 높이는 방식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연계가 더 확실하게 되겠구나라는 걸 가시적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독서에서 올해 6월과 올해 9월에 지금 보여줬던 방식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연계의 정도가 뚜렷해지는 그런 어떤 네, 가시적인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특히 그 점에 유의해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독서 지문들을 좀 집중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보기 사례 추론 문제, 그런 문제들은 항상 3점 달고 있고 항상 그 세트의 대표 문항이고 또 고난도 문항들은 다 거기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된다. 그거 약한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그런 유형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네. 연계 교재 문제로 충분하니까요. 여러분, 빠르게, 뭐, 모든 걸 다 끝내겠어. 이런 욕심을 좀 내려놓고요. 해야 될 거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연계를 1순위에 두고, 좀 마무리를 차분하게 해 나가면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학 얘기해보죠. 문학은요, 괜히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든다. 문학, 오늘 그런 학생들 많았을걸요? 독서보다 문학이 더 어려웠어요.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문학은 전체적으로 4세트가 나온 거는 뭐 기존과 다를 바 없고요. 그런데 6월 모평에서 살짝 변화가 있었던 지점들이 갈래복합에서 가나 2작품만 제시됐던 것을 요번에 이제 다시 또 3작품으로 출제를 함으로써 4세트인데 전체 작품 수는 7개로 다시 회귀를 한 셈이죠. 그럼 7개 작품 가운데 3개의 작품이 연계 출제가 됐습니다. 문학에서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연계이다 보니까 연계를 얼만큼 자기가 적극적으로 인지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결국엔 독서의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할 수 있느냐로 이어질 수 있고, 문학 자체의 어떤 지문에 대한 접근, 문항에 대한 자신감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그 전체 국어 밸런스를 좌우하는데 문학의 어떤 그 연계에 대한 확실한 인지와 활용,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굉장히 그 학생들의 성적을 좌우한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그랬을 때 그 연계 7개 작품 가운데 3개 작품이 연계 출제된 거 가운데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설 파트에서 여태까지 계속 몇 번이나 현대소설이 아닌 고전소설이 연계 출제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현대소설이 연계 출제가 되고 고전소설은 네. 연계 출제가 안 된 수경낭자전이 출제가 됐습니다. 수경낭자전은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서 아마 뭐 기출을 풀든지 다른 교재나 뭐 수업 시간에나 막 공부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서 그래도 그나마 덜 낯선 작품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연계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지문이 다소 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아닌 고전 소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 소설을 그래서 수특 수완해서 공부를 안 하고 수능까지 가보려고 마무리를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전략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소설 역시 연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오래간만에 평가원이 보여줬다는 점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랄까, 물론 낯선 작품들도 있었지만 수경낭자처럼 상대적으로 익숙한 비연계 작품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문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네. 그죠? 현대시도 낯선 작품 맞아요. 김영랑의 시가 쉬운 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려웠다. 선지가 어려웠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의 정오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고, 네. 집중해서 그 선지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형식으로 무슨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저도 문학을 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서도 물론 만만치 않은 문항들이 있었긴 하지만 문학이 의외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는데, 와, 선지가 굉장히 정교하게 맞아요. 구성이 되어 있네. 여러분, 이거 수능을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6번, 27번이 뭐 아마도 제일 어려웠을 텐데, 그거 말고도 제가 특별히 몇 문제를 다 언급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각 세트마다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좀 고민되는 문제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문학을 탄탄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번 각 세트 진짜 산 넘어 산이다, 문제마다 막 이런 생각을 아마 맞아요.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부, 4부에서 제가 문제들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특히 이 문제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난도와 상관없이 30번, 31번 문제 같은 경우를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이따가 제가 저기 해설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원미동 시인이라는 작품을 출제한 것 말고 그거 이외에도 문항이요. 그 수능 특강 1부 교과서 개념학습에 17쪽에 있었던 2번 문제, 3번 문제를 31번, 30번에다가 그대로 거의 그 요소들을 활용해서 변형한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출제 요소가 똑같았죠. 그것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다는 점까지를 여러분이 꼭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점 강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를 하는 게요. 문제를 풀자마자 느꼈던 게, 이거 수능 특강에서 우리가 주관식으로 채웠던 부분인데, 이거 보기 박스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왔네? 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제대로 여기서 시간 효율적으로 아꼈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독서하고 문학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공통 과목인데다가 여러분들이 또 제일 관심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화작 얘기를 해볼게요. 네. 화작은 화법과 작문, 결국엔 시간이 관건인 그런 과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 있어야 될 시기가 됐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정답만 쏙쏙 골라내는데 주의할 게 예를 들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요. 38번 같은 문제 주의해야 됩니다. 1번 선지에서 질문이라는 말을 제대로 못 보고 지나갔으면 거기에 잘못하면 낚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 주의해야 되고요. 40번 문제 같은 문제 시간 꽤 걸리는 문제거든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다면요. 예를 들면 38, 42번 화작 통합 세트에서 가와 나로만 화법 하나 장문 하나로만 담화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 다로 해서 화법 2개에다가 장문 하나. 상대적으로 지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조금 더 더해지는 그런 형태가 주어졌다.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밸런스에서요. 화작은 물론 난도를 막 끌어올리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과목을 생각해 보면 화작 선택자를 생각해 볼게요. 화작은 그렇다 치고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던 정도에 나왔다 치고 제가 아까 문학 얘기했을 때 덧붙여야 되는 얘기입니다만 독서와 문학에서요. 독서의 초고난도 진짜 엄청난 문제들을 조금 이제 안 출제하지 않기로 조금 깎기로 하면요. 상대적으로 문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 비단 화작 선택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독서 공부 물론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그렇긴 한데 문학 공부를 문학은 쉬우니까 나 원래 잘하니까 이랬던 사람은 좀 그거 좀 신경 써서 마무리 잘 해야 되죠. 문학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지는 이런 가능성이 아마 본수능에도 갈 거거든요. 화작은 전체적인 그런 데서 이제 이번 시험이 특별히 난도에 있어서 무슨 그 변화가 생겼다든지 신종 어떤 유형이 출현했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원매는 어땠나요? 엄매도요, 사실 나올 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접근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특별히 나 처음 보는 내용이야 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요, 문법의 3대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음은, 그리고 단어, 문장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데리고 왔고요. 그 사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요소들을 좀 양을 많이 줬다.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문항이라고 한다면 35번 문항,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에 제시되고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다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의외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남은 기간에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는 시간도 꽤 걸리죠. 꽤 걸려요. 이게 결국은 인내력 싸움이다. 나 시간 너무 걸려 하고 집중력을 딱 놓는 순간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비동과 사동 내가 아는 내용이야.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시제, 시간 표현, 그 다음에 또 높이 표현. 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한 문항 안에서 우리 문법 요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 집합시켜서 겉으로 딱 봤을 때는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기 안에서 그 선생님과 학생의 그 사고 과정, 그 탐구 과정을 여러분 차근차근 잘 따라가셨다면 사실은 나올 만한 부분에서 문제가 건드려지고 있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일단 문법은 나올 부분들 우리 확실하게 뼈대를 좀 챙겨 가야 할 개념들 마지막으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매체 역시도 신유형 없었습니다. 매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체 심지어 우리가 특히나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누리집에 뭐 게시글 올린다거나 혹은 실시간으로 소통해 나간다거나 하는 굉장히 친근한 매체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패턴으로 우리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매체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하위 영역 다 잘 짚어봤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끝까지 열심히 공부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말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나요? 안다. 짐작이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끝 안 났어요. 그리고 늦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에 우리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짚어주는 그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하면서 해야 될 공부 제대로 방향 잡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저도요, 이런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 다가올수록 초조해지는 게 진짜 제일 큰 적이 아니겠습니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막 초조한데요. 너무 그렇게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좀 마음 가볍게 편하게 먹고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 좋아하는 EBS 선생님들이 함께 손 붙잡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든든할 것 같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수능까지 가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여러분이 오늘 시험지에 하루 종일 필적 확인란에 썼던 말을 이용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열심히 하루하루를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남아있는 기간을 철저하게 진짜 시간을 다 쏟아붓고 노력한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수능 시험 당일 수능 시험 시험장을 나서는 그 자리에 맑은 옷은 머금은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감동이에요. 듭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끝까지 이번 시험은 연습 게임이었으니까 진짜 본 수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응원의 파이팅을 해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파이팅! 파이팅!